진안 가위박물관 가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지학 교수입니다. 전통문화와 풍수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가위박물관과 마이산은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30일에 전통문화 풍수 명당 힐링 답사팀이 신비의 마이산, 가위박물관, 그리고 탑사, 은수사, 상이암 등에 대한 풍수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그 현장 답사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가위박물관과 마이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멘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답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안 가위박물관 앞입니다. 잠깐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고요. 이 사진은 다시 탑사입니다. 마이산 탑사에서 찍은 우리 단체 사진입니다. 이 박물관 앞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진행했는데요. 보시면은 박물관, 현재 진안 군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 박물관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은 2016년 12월 9일 개관했습니다. 1층과 2층 두 개 층을 전시실로 사용하고요. 진안군 용담면 수몰지역에서 출토된 가위 5점을 포함해서 동서양 휘기 가위 1651점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초대, 아주 좋습니다. 가위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의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박물관 앞에 보면 엄청나게 큰 가위가 있죠. 이 가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라고 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장장 8m입니다. 2017년 10월에 설치가 되었죠. 예전에는 여기 지구본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구본하고 피레침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 가위박물관이 가위가 세계를 꿰뚫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이 단지 한국에 있는 박물관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마이산입니다. 이 마이산의 산 두 봉우리가 가위의 두 날을 담기도 했죠. 보면은 둘이 좀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은 가위박물관이 마이산에 위치한 것이 단지 이 둘의 모습이 닮았기 때문만일까요? 가위박물관을 마이산에 위치시키도록 한 실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가위박물관과 마이산은 정말로 큰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자연과학, 풍수지리적 관점을 가지고 알아본다라면은 가위는 절단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르는 거죠. 자른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자른다는 의미. 즉 우리는 잘라서 뭔가 창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창조 자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단절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마이산 자체는 뭐냐? 마이산은 솟구치는 양을 의미합니다. 마이산은 원래가 땅속, 물속, 바닷속 아주 옛날에 이곳이 그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지층이 만나면서 그 물속에 있던 땅이 솟구쳐 올라서 바위처럼 뾰쭉 튀어나온 개념인 거죠. 즉 가장 밑은 음에서 양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솟구치는 양이면서 땅속 지하 세계에서 땅 위를 뚫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역천이라고도 합니다. 하늘로 가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땅속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양의 세계로 출발한다는 그런 단절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 이렇게 물속에 있던 땅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이제까지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이렇게 가위와 마이산은
생긴 모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단순히 가위가 뭔가를 자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것들과 단절시키고 새로운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이산 역시 기존의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와 마이산은 두 개의 날, 두 개의 봉우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쌍입니다. 이건 음양이기도 하고요. 즉 두 개라는 것은 암수, 남녀를 의미합니다. 암마이봉, 순마이봉. 가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암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수로 짝지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와 마이산은 이제까지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왜 이 마이산의 인연을 자꾸 맺었을까요? 거기에는 태조 이성계 역시 기존의 고려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천명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산의 인연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위박물관과 마이산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기도 하고요. 우연히도 누군가 어떤 의도로 가위박물관을 마이산에 위치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필연이 실현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 내지는 숙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가위박물관을 마이산에 이렇게 위치시킨 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 절호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의 삶도 좋지만 또한 새로운 삶을, 즉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새로운 출발,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면 진안에 오셔서 가위박물관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마이산도 가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출발, 희망찬 새로운 출발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어 새롭게 하시는 일이 크게 대박나고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심 지역이 전부 다 역성혁명이나 기존에 하던 걸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성계가 고려를 잘랐듯이 또 태종 이방원도 거기 가서 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위란 자체는 뭔가 하나를 잘라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가위니까 옛날 것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도 있고 조금 애매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냥 한번 쭉 돌아보시죠. 이게 뭔지 알죠? 초심지라는 게 옛날부터 그 초뿐이 아니라 등잔 심지 자르는 가위. 이거 엿장수 잘 알죠? 엿장수 가위. 예. 엿가위. 이 고분군에서 이게 발견된 거로서 여기 근거가 된 거예요. 정말로 조그만 가위들부터. 애기를 점지하는 게 누구지? 우리 애기 점지? 삼신을미. 유럽은 딱 황새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황새가 애기를 점지한다고. 여기 뭐 이게 뭡니까? 황새가 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황새가위 같은 거 잘 보면은 그 이쪽에 황새가위 중간에 보면 애기가 들어있어요. 그림에 애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의미로 인해서 이 황새가, 여기 애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삼신할미처럼 애기는 황새가 물어준다. 누가? 황새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신할미가 점지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위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가위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몸속에서 이제 세상 나오면서 단절시키는 거지. 자르는 의미와 단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가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 상징성하고 바로 출생의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쪽으로 한번 쭉.
그리고 전 세계 가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바리깡인데 가위라고 쳐야 되나 이것도? 하긴 자르는 거니까 머리를 가위는 가위네 그것도. 응. 이거는 의료용 전쟁 시에 썼던 수술 의료용 가위들. 톱 있고 가위 있고 약간 의료용 보기만 해도요. 야, 이게 이 가위를 누가 썼는지 알아맞히는 분은 푸짐한 경품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이 가위를 썼을까? 이 가위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만해서 이렇게 누가 썼는지 몰라도 이 가위를 쓸 수 있으면 여기 가위 보세요. 한번 여기 돋보기로 봐야 됩니다. 가위 보이지 않는 가위가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기술을 저거 그렇지 보여주기 한 거지. 기술 보여주기. 저왜 어디에 썼을까? 2층으로 올라가면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오래는 안 보고 잠깐 봅니다. 얘도 가위네. 진짜 좋은 이건 우리 문방구에 팔던 것들이 최근에 있던 것들입니다. 여기 조그만 가위 다 여기 있네. 이 조장, 부조장님들은 사진을 특히 잘 찍어서 이 사진을 저 유튜브도 활용하고 할 거니까 잘 좀 찍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가위박물관에서 마이산 그 계단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잖아. 마이산에 안 보이는. 요것만 잠깐 보여, 지금. 여기서 카톡방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자, 따라서 마이산. 마이산은 왜 마이산이라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못 드신 분도 있으니까 왜 마이산이라고 했다? 말에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상징성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산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렇게 쌍봉이 있는 것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초청받아서 학술대회를 했던 그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청리움, 장락산과 보리산이 높이까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쌍둥이 산이고, 이 산은 흑산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닷물 내지는 연못이 호수였던 곳이 오랫동안 밑에 쌓였던 것이 땅이 합쳐지면서 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것이 굳어져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흙과 바위, 돌이 섞여서 된 게 마이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산의 실체는 흙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바위입니까? 섞여 있지만 바위 같은데 완전 바위는 또 아니야. 그래서 뭐냐? 큰 바위돌들을 머금고 있는 굳은 흙인 거예요. 약간 독특한 흙입니다. 그래서 기가 일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 이 위에서 잠을 자고 살면 몸이 좋을까 나쁠까? 그건 오히려 기운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이산이 옛날 이름이 서다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서다산, 서쪽에 있는 좋은 기운이 많은 산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또 용출산, 용이 아니라 솟아오른다 기운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속금산이라고 불렀다가 속금산이라고 해요. 솟금산이라고 해요. 자, 솟구친다 해서 바위를 오행해서 금이라고 해요. 금
금기운이 솟구친다 해서 솟금산이라 했다가 또 이성계하고 이제 신화가 연결되니까 여기가 바로 태제 이성계가 몽금척, 금척을 받았다는 신화하고 연결되는 곳이다 보니까 전주희씨의 이 조선의 건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주희씨가 이자가 오얀리에서 이거를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써 있는 내용이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가 오행의 금기운 때문에 금공목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을 묶어놓는다 해서 솟금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솟처럼 솟아오른다는 솟금산이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원이쯤 와가지고는 이미 왕이 됐으니까 이제 풀어놓자. 부터 이방원이가 이미 왕이 됐으니까 풀어놓자 해서 풀어놨는데, 그 이유가 잘 볼 때 이방원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방원이의 자기 욕심이 있었을까. 여기는 사실은 하늘로서 치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 기운이, 즉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잖아. 이 기운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산이 솟구다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음이 거꾸로 역구르듬이 성성된다 했잖아요. 즉 물을 떠놓으면 밤새 물이 그 물 중에서 그릇에서 물이 하나 위로 하늘로 솟구다 오릅니다. 이게 마이산에 솟구라 오듯이. 이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땅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발이 잘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 받지 않고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순리다, 역이다. 그래서 이성계 역성하고 고려를 망한 게 연결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원도 사실은 역성 중에 하나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이방원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굳이 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솟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는 상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는 모든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하늘로 빨리 올라가. 어떻게 치면은 빨리 올라간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갑자기 생명을 다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 바로 쏴 올려줘서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명소에는, 명당 있는 기운에는, 전체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전체 기운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거의 10% 이내만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치면. 그런데 3%, 5%, 심지어는 1%, 2%, 3%, 5% 이렇게 전체 공간에 조금 차지하지만 그 안에 작은 좋은 기운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가는 좋은 기운이 많은 곳 중에서도 진짜 기가 뭉친 곳을 찾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주는 장소에서 이제 기를 받아야 돼요. 기를 찾는 것은 도를 통한 분은 딱 보면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도를 통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손으로 조금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엘로드라는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고 그 포인트 자리에서 잠시 길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여기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암마이봉, 순마이봉이라고도 부르고 모마이봉, 부마이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넓은 겉보기의 그림에서 볼 때 좀 뾰족한 것을 순마이봉이라고 하고 약간 두툼한 쪽을 암마이봉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암마이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687.4m라고 하고, 순마이봉이 681.21m라고도 하고, 약간 저기에서 한 몇 미터 차이가 나는데 약간은 높습니다. 그럼 암수라는 기류는 우리가 양과 음인데,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마이봉이 음과 양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모든 것들은 다 음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전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음양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양의 조화로운 기운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잘 기운을 받고 가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잘못 받고 가면은 부부 사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부부 사이가 또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음과 양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순마이봉이 잘못됐다, 음마이봉 잘못, 등치가 보면은 암마이봉이 좋으니까
이거는 여자가 덩치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기에 따라 투구바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장군 같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풍수는 하나의 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하나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산으로 솟구쳐 올랐다는 것은 일단 지나친 양기운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탑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자, 오늘은 마이산에 있는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신비한 마이산 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운이 뭉쳐져 있는 혈자리 혹은 명당의 위치를 짚어주는, 알려주는, 그리고 마이산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의 몽금척두가 보관되어 있다는 은수사, 그리고 1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신비의 돌탑이 있는 탑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구룡저행주형 명당이라고 해서 9마리의 용이 여의주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명당이라는 상이암에 대한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산 은수사, 탑사, 상이암 등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